Recording in progress. 반갑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 얘기 먼저 하고 갈게요. 오늘 강의 설명은 교육용이지 투자용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계속될 수 있으니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이 된 사례들이 간간히 있습니다. 최근에는 5월 중에 저희가 크레타가 상장을 하기로 약속이 된 곳이 있었으나 상장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로커스라는 메인넷 프로젝트와 크레타라는 플랫폼 프로젝트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로커스라는 메인넷 프로젝트의 로커스 체인 토큰이 푸코인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푸코인 거래소에서 트레이딩 봇이, 셀링 봇이 작동을 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는 문제점을 찾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것을 겨우겨우 이제 해결을 했고, 푸코인에서 트레이딩 봇은 종결이 되었습니다. 고로 이제 푸코인에서 로커스 체인이 이제 거래가 될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로커스 체인하고 이미 계약이 돼 있는 팔코넥스라는 그런 큰 브랜드가 하나가 있는데, 그 팔코넥스 팀도 푸코인으로 같이 합류가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합류를 같이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이에 더불어 크레타도 팔코넥스 측에서 어느 거래소를 저희한테 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거래소로 가려고 하다 보니 셀링봇이 거기도 작동을 해서 우리한테 크나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겠다 판단을 해서 로드맵을 변경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 로드맵은 가변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컨텐츠를 함부로 만들어서 자기 의견을 넣어서 이런 행동을 하시면 우리한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자, 가상자산은 이거 업비트 건데, 가상자산은 법정화폐가 아니므로 특정 주체가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지만, 가상자산은 지금은 금융에 가깝게 성장을 해가고 있으니 좋은 가상자산을 찾는 일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방법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레타의 이제 규칙을 보면 동의사항에 나는 크레타 토큰의 마케팅 정책과 체불 규칙을 이해했고 등등등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을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크레타는 게임 엔진을 서두로 게임 관련한 플랫폼을 만드는 프로젝트에, 거기에 단일 기축통화가 크레타 토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게임 엔진이라는 것을 조금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해요. 게임 엔진. 게임 엔진은 이제 제가 발표를 해온 내용을 보면, 게임 엔진은 게임을 구동시키는 데 필요한 핵심 기능을 담은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 엔진을 활용하는 곳이 있느냐? 게임 엔진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자, 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 언리얼 엔진이라는 지금 가장 많이 게임사들이 만들고 있는 그 게임 엔진이에요. 미국의 에픽사가 소유한 언리얼 엔진에서 누군가가 여기서 게임 환경을 만들고 또는 아바타를 만들고 또는 가상 건물들을 만드는 것을 잠깐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눌러서 조작을 하고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게임을 하면서 이 가상 환경을 날아다니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방식이 익숙해지시면 아주 편한 작업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이 환경에 설치된 여러 가지 구조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무 오브젝트나 이렇게 마우스 좌클릭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노란색 테두리가 잡히면서 이런 식으로 각 3D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죠. 이런 모든 오브젝트들을 앞으로 액터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액터, 이것도 액터 이렇게 하나하나. 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환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면 안에다가 캐릭터를 채워야겠다. 그럼 무엇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하게 되면은 캐릭터도 만들 수 있고 집도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다 툴이라는 툴. 일종의 우리가 목수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연장이 있어야죠. 그 연장들을 모아놓은 창고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어떤 이게 바로 엔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 이런 캐릭터를 만들고 또는 옷차림을 만들고 헤어스타일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현재 이들이 만들고 있다. 근데 이 크레타는 원래 블루사이드 엔진이었는데 크레타하고 독점 계약을 한 거예요. 그 독점 계약을 통해서 크레타 플랫폼에 엔진을 갖다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누군가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 와서 디자인을 할 수 있죠. 캐릭터를 만들 수 있죠. 게임을 만들 수 있죠. 여기서 만든 것을 블록체인을 입혀서 NFT화 할 수 있죠.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끔 하는 엔진. 이 엔진이 대한민국에는 두 군데가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가 이 크레타 팀이고 한 군데는 검은 사막의 펄어비스 엔진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엔진을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한 게임들을 만들어서 그 도구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서 유저를 확보해서 전 세계에 런칭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엔진에서 만약에 이것을 오픈을 하겠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일반 대중들이 많이 달라붙을까요? 더더군다나 아까 그 사람처럼 유튜버가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중에게 알려주겠다. 자, 여기에는 나를 빼고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는 못 만드는데, 나는 게임을 안 하는데 나는이 들어가면 안 돼. 왜? 이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지기수로 널려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엔진에서 디자이너가 들어와서 회사를 하나 만들고 전문 디자이너를 통해서 아바타들을 예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이모티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콘텐츠는 수도 없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 엔진을 무료로 공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활용을 많이 해서 전문적으로 상업용으로 누군가는 활용을 하려고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는 돈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돈이냐면 원화 안 받아요. 달러 안 받아. 문화상품권 안 받아. 거래소에서 크레타를 사다가 제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크레타가 팔릴까요? 그러면 잘하면 수익성이 나겠죠. 보통 어떤 프로젝트들은 수익성은 없고 판매하고 팔 데가 없어. 그러면 프로젝트가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 엔진을 독점으로 가져와서 하나의 수익성으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엔진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블록체인 하는데 어떻게 쓰려고 하는 거냐? 제가 중고나라에서 그래픽 카드를 하나를 샀어요. 사서 팔 때 주의를 했죠. 돈을 먼저 보내야 상품을 줘요. 그렇잖아요? 상품 먼저 받아보신 분 계세요? 거의 힘들죠. 근데 꼭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돈을 받고 아이디 삭제하고 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이디로 다시 팔아요.
이런 것을 잡는 전문적인 사이트가 경찰서하고 경찰청하고 다 연결이 돼서 더치트라는 사이트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랬는데 잡으면 뭐예요? 돈 다 썼대. 이런 일이 저한테도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은 돈을 보냈는데 벽돌이 넣어서 와요. 또 벽돌을 산 게 아닌데. 이런 문제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는 제가 이제 오늘 팔찌 자랑을 잠깐 하면 팔찌를 하나 사야겠어. 근데 디자인이 맞는 게 부산에 있어요. 부산에 갔다 오면 왕복 20만 원은 깨지죠. 시간도 하루가 깨지겠죠. 그러니까 검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이 금을 진짜인지 아닌지 가가지고 가짜면 또 낭패잖아요. 그래서 금은방을 한대요. 그러면 당신 금은방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라. 할 수 있죠. 검증이니까. 당신의 주민등록증도 보내라. 당신의 사업장 사진도 보내라. 만족되는 게 있을까요? 그걸로 만족이 될까요? 왜냐면 요즘엔 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게 그런 거 다 천지예요. 그거 갖다 붙이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아들 사진도 보내와요. 근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못 믿겠으니 이제는 코드를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화를 시키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에요. 자, 스마트 계약 컨트랙의 정의를 보면 특정 계약을 스스로 수립하고 검증하고 이행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토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을 쓰면 어디에 좋으냐? 아날로그에는 쓸 수 없죠. 그죠? 근데 온라인화되어 있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디지털화되어 있는 세상에서는 계약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이 기술을 쓰면 너무나 좋더라. 이것을 이더리움을 만든 그 비타리 부테린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 있었어요. 닉 자보가 만들었었던. 그것을 블록체인에 녹여서 만드는 거예요. 만들 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군대를 가보면 군대에서는 서신검열을 예전에 했어요. 뭐 서신검열을 해, 추접스럽게. 근데 요즘엔 삼성에 가보면 데이터 검열을 합니다. 출입을 할 때. USB를 가지고 나가는지, 이게 산업 스파이니까. 그래서 앞단에서 다 커팅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검증을 하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은 점점 다가오고 있고, 복제본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아침 인사를 어떤 분이 저한테 보내면 저도 굳이 안 만들어도 복사해서 보내. 원본이 어떤 건지 몰라. 그냥 계속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왜 이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비타리 부테린을 생각을 했냐면, 서신 검열을 해. 그걸 못하도록 디지털화 시켜야겠어. 디지털화된 것도 서신 검열이 누군가가 보안 검열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암호화 시켜야겠어. 암호화 시켜서 보내서 상대가 열어봤어요. 그 전에는 이제 암호화되어 있으니까 검열을 못하네. 그러면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서 암호화해서 보냈는데 디지털화된 세상에서 돈도 암호화해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작한 게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를 더 쓴 거예요.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윈도우를 컴퓨터에 깔아야겠는데 저는 윈도우가 있고 상대가 멀리 있어요. 대만에 있어. 내가 윈도우를 보낼 수 있나요? 못 보냅니다. 보안검열이 왜 그러냐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디지털화된 컨텐츠도, 디지털화된 돈도, 화폐도, 디지털화된 소프트웨어도 다 보낼 수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것도 중앙화된 시스템에서는 자꾸 검열을 하려고 들으니 탈중앙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스팀잇이라는 스팀코인 혹시 아시죠? 스팀코인. 네. 막 사람들 열받는다고 스팀이 끌어오른다 그러잖아요. 그런 비슷한 스팀입니다. 자, 스팀코인 보면 이 스팀잇에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요. 누군가가. 그러면 답변을 내준 사람은 소득이 생겨요. 요즘은 여러분이 만약에 노드다라고 해서 딱 치잖아요. 검색창에. 그러면 노드에 대해서 몇 줄이 나와요. 근데 밑에는 없어요. 중요한 내용은 다 가려 있어요. 무엇을 지불하면 이 지식도 보여줄게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웹3의 세상이잖아요. 그죠? 나도 소득이 답변을 애써서 달았으니 소득이 있어야지 하는. 그럼 노드라는 건 뭐냐면, 노드라는 건 많이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중앙화된 세상이 빨라졌죠, 요즘에는. 중앙화된 세상에서 게임하면 진짜 0.02초 내로 왔다 갔다 소통이 다 돼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누굴 땅 쏘면 쏜과 동시에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느리면 땅 쏘면 한 박자 느려서 누워. 근데 이게 성능이 더 안 좋으면 어때요? 땅 쏘고 얘 봐 아직도 날 쳐다보고 있네? 이러면 이제 곤란하죠.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서버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이 서버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게임은 해킹을 많이 당해요. 목요일날 업데이트를 하면 목요일날 밤에 다 뚫려요. 자, 제가 여기서 총을 저 밖에 있는 사람한테 땅 쏠 수 있어요? 없어요? 벽이 있으니까 못 쏘겠죠. 근데 핵 프로그램을 쓰면 어떻게 하냐면 해킹을 하면 나는 제가 보여요. 쟤는 내가 안 보여. 근데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총알은 벽을 못 뚫는데 내가 쏘면 총알이 벽을 뚫고 걔를 맞춰요. 그러면 포인트를 많이 벌 수가 있겠죠. 이런 장난질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상은 창과 방패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중앙화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보안이 이렇게 뚫린단 말이에요. 근데 탈중앙화를 시켜보자는 거야. 얘가 가지고 있어야 할 총알, 총, 캐릭터 이건 훔쳐가니까 이것을 이분한테 좀 맡겨. 총은 이분한테, 캐릭터는 이분한테, 방패는 이분한테, 칼은 이분한테. 그러면 해킹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비용이 더 들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서버가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다시 얘기하면 은행 니네가 통제하고 정부 니네가 통제하고 서버에서 통제하는 걸 다 분산해서 갖고 있겠다. 그러면 노드라는 건 뭐냐면 이분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총 가지고 있었잖아요. 캐릭터 가지고 있었고 잘 안 듣고 계시구나. 이게 즉시 소통이 돼야겠죠. 속도가 그러니까 노드 간에 굉장히 빨라야 돼요. 그죠? 예전에는 여기서 속도를 가지고 다 배포를 했다는 데이터를 이제는 노드들 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빨리 창에서 칼로 바꾸고 총으로 바꾸고 폭탄으로 바꾸고 이거 즉시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드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던 데이터예요? 서버가 쥐고 있었던 데이터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소통이 빨라야 돼요? 느려야 돼요? 빨라야 돼요. 근데 이 노드가 성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비트코인 노드를 쓰면 얘한테 금방 알려줬는데 얘한테 하는데 10분 걸려. 얘한테 10분 걸려. 얘한테 10분 걸려. 그러니까 못 해먹는 거예요. 아니 금방 총 놓고 캐릭터가 칼을 끼려고 하는데 안 껴줘. 아직도 안 껴줘. 아까 기다리는데. 그럼 게임이 돼야 안 돼요. 블록체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블록체인 상에서 지각 간에 또는
NFT화된 데이터를 주고받고를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들이 빨리 검증하고 빨리빨리 나한테 주고받고를 해줘야 이 시스템이 돌아요. 블록체인 시스템이. 근데 안 돌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런 기능,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애들, 검증이 가능한 애들, 이런 애들을 노드라고 합니다. 이 노드를 풀노드가 있고 라이트 노드가 있어요. 이 부분만 하고 이제 넘어갈 건데, 풀노드는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은행을 가게 될 때 은행에 통장을 제가 1998년도인가 통장을 만들었어요. 어떤 은행에서. 근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거래한 통장을 다 지게에 짊어지고 오래. 그러면 지금 뭐야? 내가 데이터를 다 들고 있어야 되네. 그죠? 라이트 노드는 뭐예요? 오늘 통장만 가지고 가면 돼, 도장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데이터는 다른 곳에 있고 필요한 데이터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은 풀 데이터입니다. 풀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오늘 통장만 가지고 와서 거래를 하려고 하면 나머지 거래를 어디 누군가 갖고 있잖아요. 검증을 하려면 얘네가 도와줘야 돼요. 얘가 풀노드, 내가 라이트 노드. 그럼 노드는 뭐냐? 데이터를 들고 있는 기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하면서 아이러니예요. 이분들의 표정은 무엇일까? 그래서 그런 노드들 간에 합의를 거쳐서 어떤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거래를 하고 가격을 매기고 그 컨텐츠들을 내가 받고 주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용어죠. 자, 요즘에 챗 GPT가 굉장히 유망한 직종으로 떠올랐어요. 그죠? 2달에 1억 명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챗 GPT에서 몇 개를 검증을 해봤어요. 야, 블록체인 레이어 2 프로젝트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블록체인의 레이어 1이 성능이 안 좋으니 2를 통해서 스케일링 서비스, 확장성, 수수료 문제도 해결하고 보안성도 해결하고 상호 운용성, 확장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이 못하니까 2를 만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AI가 제가 물어봤어요. 바이낸스하고 똑같은 거래소를 만들고자 해. 그것을 나한테 코딩해 줄 수 있어? 생각을 합니다. 1, 2, 3, 4 짜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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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뽑아요. 그걸 갖다가 HTML을 붙이면 바이낸스하고 똑같은 홈페이지를 제가 만들어요. 이런 세상이 온 거예요. 내가 일일이 공부해서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당근마켓 중고 거래를 하는 당근마켓, 개인 거래를 하는 당근마켓하고 똑같은 HTML 코딩을 해주고 상품을 기획해줘라고 하니까 다 주는 거예요. 얼마 걸리냐? 4초. 그러니 이 AI가 대체할 직업은 논하지 않아도 사람이 할 일이 별로 없다. 공부도 영어 공부 막 하잖아요. 이제 영어 공부가 필요 없는 세상이 와요.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말을 하면 상대방한테 번역해서 다 말을 해주는 세상이 와 있어요. 이미 와 있어요. 구글이 그것을 다 실행했어요. 그러니 사람은 뭘 하죠? 벽지 붙이고 전등 갈고, AI가 전등은 못 갈아주니까 이런 단순 농무 쪽으로 다 가게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지? 놀러 다녀요? 돈 있어야 놀러 다니죠. 그죠? 이런 어떤 세상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 또 하나, 토마스 프레이 박사라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래요. 이 사람은 점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들고 와서 미래는 이렇게 가져갈 거다라는데 3, 5년 내에 아마존, 월마트, 홈디포, 코스트코와 같은 지불 업체들이 대부분 암호화폐로 지불하게 될 것이다. 3, 5년 내에 은행들은 예금 계좌, 결제 계좌, 암호화폐를 쓰게 될 것이다. 2030년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국가통화와 암호화폐를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고 2030년까지 대부분의 은행은 주택, 자동차 등에 대한 이게 뭐예요?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암호화폐를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다. 2035년들 정도 되면 은행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수입은 암호화폐로 벌어들일 것이다. 틀릴까요? 제가 볼 때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제가 이 블록체인을 시작해서 노드를 점검하고 플로드와 아니면 낮은 수수료와 아니면 블록에서 블록 타임들을 연구하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비트코인 이거 휴지되는 거 아니냐. 그때 제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를 한 거죠. 코로나가 오니까 이러다 지구가 멸망하는 거 아니냐 걱정을 사실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패스트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또 극복을 할 겁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이렇게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그때 얘기를 한 거죠. 토마스 프레이 박사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암호화폐는 반드시 미래에 마스크를 벗는 세상처럼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또 누군가는 얘기를 했었죠. 미래에는 물을 사 먹는 세상이 올 것이다. 저는 그때는 솔직히 믿질 않았어요. 한강에 저렇게 많이 물이 있는데 사 먹어야 돼? 근데 사 먹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IT 세상. 스마트 컨트랙 알아야 하고 블록체인 알아야 하고 미래는 이런 것을 활용한 기술들이 범람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중에 범용 기술을 가진 팀이 있어. 범용. 누구나 할 것 없이 널리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이더리움 기술, 그죠? 또는 뭐 이 이외에 나오는 것들 기술. 근데 과거로 따지면 상감청자를 우리가 라면 끓여 먹어요? 고려백자 라면 끓여 먹나요? 그걸 세숫대야로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때는 그릇이었어요. 사용하던 그릇. 근데 그건 어떻게 돼요? 오래된 것들은 골동품이 되었죠. 지금은 사용을 안 하죠. 블록체인도 오래된 기술들은 그렇게 골동품이 될 확률이 높다. 이게 바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될 확률이 높다. 미래에는 이제 핵남작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처럼 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상용화된 기술들이 블록체인에도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저는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루커스 체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용하는 그 기술 위에 그릇 도매센터 이렇게 될 수 있는 곳이 크레타 플랫폼이다. 누군가가 장사를 하려면 그릇을 사려면 그냥 크레타로 와야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으로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잘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상감청자를 잘 공부해서 오늘날의 그릇이 온 것처럼. 그죠? 쉽고 우리가 쓰기 가볍고 옛날 건 어때요? 무겁잖아요. 네. 그렇듯이 만들어가고 있는데 비타릭 부테린이 이더리움을 머지, 서지, 버지, 퍼지를 통해서 미래에도 쓸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엔지니어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다. 그때 가면 월등한 세상이 또 나오고 있더라. 그거 하나가 나왔죠. 지금 튀어나온 또 하나의 세상이 메타버스의 세상입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메타버스. 예전에는 만화를 그렸단 말이에요. 만화를 영화로 만들었죠. 마르치, 아라치, 태권브이를 만들었죠. 거기에 블록체인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 저작권을 관리해야 할 때는 저작권 이런 것도 필요하더라. 그 저작권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이 필요하더라.
이런 식으로 기술은 어때요? 점점 필요한 세상으로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플레이 투 원. 게임을 하고 돈을 번대요. 과거 같으면 뭐 말이 돼요? 플레이하고 등짝을 얻어맞고, 그죠? 플레이하고 눈이 어두워져서 학생 때부터 안경을 쓰고, 플레이하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나고, 이런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이 온대. 그랬더니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이 올 거야. 또는 내가 지식을 전달하고 돈을 버는 세상도 올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내가 생산해내고 돈을 버는 세상이 올 거야. 이게 뭐냐면 크리에이티브한 세상. 지금 유튜버들이, 틱토커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창작품을 만들어서 올려요. 누군가는 막걸리 먹는 것만 올려요. 누군가는 물고기 잡는 것만 올려요. 누구는 투망 던지는 것만 올려요. 누구는 새가 좋아. 새의 세상을 올려서 돈을 벌어. 이게 지금은 나의 정보, 마이 데이터의 시대고 이 내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세상이 왔다. 그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다? 블록체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돈을 버는 세상이 점점 우리한테 오는데 누군가가 그런 기획을 한 거예요. 이 회사는 게임을 만드는 엔진을 가지고 있으니 엔진을 밑에 쳐. 게임이 있으니 그 위에 게임을 올려. 그 게임을 하려면 문화상품권이 필요한데 우리는 문화상품권이 필요 없어. 크레타가 필요해. 여기는 크레타 월드야. 그 위에 올라오는 야 니네도 게임 올리고 싶으면 여기다 올려. 니네 캐릭터 팔고 싶으면 여기서 팔아. 마켓플레이스도 여기다 올려. 그렇게 기획하기 시작한 게 우리 크레타의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는 미래의 기획인 아주 핫한 기획인 블록체인을 모두 입혀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게 크레타인 거예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안 온다고 얘기하면 그분은 그냥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농사지러 갑니다.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미래학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말릴 수가 없다. 물을 사 먹는다고 했는데 진짜 사 먹더라. 이런 세상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저한테 큰 충격을 줬어요. 저한테 충격 주게 생기진 않았는데 충격을 줬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저는 게임을 17년을 했어요. 게임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어깨도 막 50견에 걸려갖고 맨날 주사 맞고 막 이러면서 뛸 수가 있냐? 못 뜁니다. 이게 중독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뺏어보세요. 여러분 애들 요즘 스마트폰 1시간만 뺏어놔보세요. 뺏어놓을 수 있는 분 거의 힘들어요. 얘가 저한테 충격을 줬는데 어떤 충격을 줬냐면 게임을 17년간 해오면서 돈 한 푼 벌지 않았던 저에게 즐기기만 했던 저에게 이 사람이 충격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모아서 어떤 아이템을 사가지고 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으니까 기록이 다 있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어때요? 받은 걸 가지고도 게임을 안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뛸 수가 없어 게임을. 근데 게임을 해서 이 사람한테 2021년에 돈을 얼마를 갖다 줬냐? 1조 원을 이 사람이 벌게 해준 거예요. 저는 17년 게임을 해왔고 이 사람은 1년에 게임하는 사람을 이용해서 1조를 벌었고 제가 충격 먹을 만하죠. 아 이게 사업하는 사람과 개인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1조가 아니라 1년에 1,000만 원만 번다 하더라도 그걸 못 찾아서 안달이고 불안해서 안달이잖아요. 이 YGG가 우리가 알다시피 엑스인피니티라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하고 엑스인피니티 게임을 하려면 그 게임을 하려면 70만 원 이상 정도가 필요해요. 개인들이. 그러니 게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이템을 잔뜩 사와서 70만 원어치를 다
무상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쉽네. 그래서 이들이 무엇 할 수 있냐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하루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그때 토큰 가격이 3,000원에서 20만 원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얘네들이 다 미쳐서 하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수금하러 온 거야. 네가 버는 금액의 50%는 날 줘야지. 수금하러 다닐 필요도 없어. 왜? 스마트 컨트랙으로 줬던 게 자동으로 착착 와. 그럼 이거 할만하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 얘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럼 뭘 해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크레타 프로젝트에 게임이 좋은 게 있어요. 그 게임을 한번 살펴보면 돈이 되겠는지 한번 보시면 알겠죠. 얘네들이 나온다고? 얘네들이 나오면 퀄리티가 높네? 그 게임을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네. 도대체 뭔 게임인지. 그래서 쟤네들이 나오는 게임이 뭐야? 어떻게 게임을 해? 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겨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믿을 사람이 없죠. 이건 그림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게 그림이 산이 아니라 이게 우리 엔진에서 표현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캐릭터가 이제 게임에 들어온 거예요. 게임에서 캐릭터를 이렇게 갈아 낄 수 있거든요. 지금 벌써 세계가 바뀌었죠? 이 캐릭터, 이게 내 거라고 하면 가치가 있을까요? 자산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캐릭터를 제가 사야죠. 여러분 살 수 있다면 사볼래요? 그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게임을 안 해요. 여기 얘가 지금 칼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칼을 보니까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이게 어지간한 크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칼은 딱 한 자루밖에 없어. 이 게임 내에서. 근데 그걸 내가 들고 있어. 애들은 어떨까요?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겠죠. 이 칼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싸. 뭐 5,000원, 15,000원 이렇게 살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이것을 가지려는 자가 많을 때 어때요? 1,000만 원, 1억씩 가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장비 하나씩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엑스인피니티처럼 데비디준처럼 그렇게 1조를 벌을 생각은 못해도 이 칼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캐릭터를 내가 가져야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52개를 샀어요. 게임을 하고 났더니 그걸 좀 꺼주세요. 게임을 하고 났더니
얘가 상품을 받았어요. 보석상자 하나를 받았어요.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예요. 게임을 하고 등짝을 맞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고 이제 보석상자를 받아. 이 안에 금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한 판 싹쓸이를 했더니 금 한 돈씩 주더라.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나. 왜? 디지털 크립토 커런시를 주니까 이것에 해당하는 가치 있는 걸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 캐릭터로 게임을 해서 하루에 30만 원을 벌었다. 많게는 300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그걸로 금을 살 수 있다. 내용이 똑같네, 결론은. 그러면 이 캐릭터가 아니고 회사에서 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캐릭터는 제가 산 거예요. 얘는 칼질을 한 번만 하면 아까 걔를 죽일 수 있어. 게임에서. 근데 회사에서 준 캐릭터는 한 대 때리고 또 쫓아가서 또 때리고 5번을 때렸더니 그때 죽어. 그럼 애들은 얘를 원할까요? 5번 때려야 되는 애를 원할까요? 얘를 원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장비를 문화상품권 세뱃돈 받는 문화상품권 잔뜩 해가지고 좋은 걸 지르는 이유가 뭐냐? 얘를 사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근데 문화상품권은 몇 개 발행이에요?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왜? 그냥 문화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사려고 할 때. 근데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서 이마트 가서 상품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블록체인 세상은 그게 다 가능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마존, 홈디포, 우리나라 이마트, 코스트코도 다 블록체인화된 결제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이다. 어디가 받아들였어요? 마스터카드가, 페이팔이, 비자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결제 시스템에 들어온다는 뜻이죠.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하면 농사지러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캐릭터를 제가 52명의 여자 남자를 산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 한 개는 제가 쓸 거예요. 51개는 다 임대 놔줄 거예요. 임대를 놨는데 건물주가 야 며칠 됐는데 돈 내 안 내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 여기는 그냥 한꺼번에 싹 들어온다니까요.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서 계약을 위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코드에. 그렇게 규칙에 의한 세상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월세 안 낸다고 한 달 뒤에 주겠다라고 사정을 하면 이거 어떻게 머리가 지진나잖아요. 이 블록체인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싹쓸이. 계약을 했으면 이행하라는 게 코드의 규칙이에요. 사람이 살기가 더 어때요? 사정해야 하고 빌어야 하고 무릎 꿇어야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가 52개를 사서 51개를 임대를 해줬는데 한 개당 이 게임이 런칭이 되면 1년에 한 개당 1억을 번다면 51개를 대여해줬으니 51억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도 내 개인 재산 어때요? 그건 내가 가져오면 내 재산이에요. 그러면 싫은 사람한테 갖다가 필요한 사람한테 또 주겠죠. 아, 이게 건물주나 똑같은 거네, 일종의. 그죠? 이런 세상이 왔다. 이게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다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웹3의 세상입니다. 누군가는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같이 밥 먹는 분이 아, 김치가 국내산이네. 김치에다가 국내산으로 코드 박아놓지도 않았어. 고춧가루는 중국산 섞였고 마늘은 어디 거 섞였네. 알게 뭐예요? 그냥 적으면 너무 끝나네. 바코드라도 있어서 찍어봤더니 모든 유통 이력이 다 나한테 보여주는 것도 없어. 그냥 믿어야 돼. 그게 아니라고요. 미래의 세상은 바코드로 긁으면 전부 다 유통 이력이 나한테 다 와야 돼. 그러면 이 바코드를 유통 이력을 내가 볼 수 있게끔 서비스 제공한 사람은 돈을 벌어야죠.
모든 일에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 다 무료로 받아요.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돈 내고 오면 안 줘라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저기 앞에 서서 저 10,000원씩 주세요. 이거 언제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저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한테 다 결제가 끝나버리면 저 할만하죠. 모든 행위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광고에 나왔잖아요. 마트에 카트를 들어가가지고 싹 장보고 룰루랄라 딱 집에 가니까 결제 다 끝났어요. 그게 가능한 세상이 오고 있다. 그게 뭐냐? IoT와 블록체인 세상.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IoT 세상에 올 거냐 말 거냐를 내가 판단하고, 물론 그렇게 하겠다는 기업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요즘 뭐 메타버스 만드는 기업들 수도 없이, 게임은 무조건 메타버스, 무슨 바이낸스 얘기 안 떠드는 데가 없죠.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예요? 나는 IT 전문가가 아니고 근데 돈을 막 투자해. 누구 믿고? 나를 데려간 사람. 너무 위험한 일들이. 그래서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개비디존이 저한테 그거 하나만 알려줬어도, 조금 일찍 알려줬으면 참 좋았을 걸. 그죠? 네. 그런 생각은 참 많이 해요. 그 류시와 시인이 했던 얘기처럼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그죠? 비트코인이 60원에서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더라면, 아이고, 그냥 바로 한숨 나오잖아요. 네. 아이고. 그랬으면 비트코인이 뭔지도 모르고라도 샀을 텐데,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은행 지점장이 어떤 아주머니 줄을 앉혀놓고 그 비트코인 60원일 때 사라고 1시간을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 은행장하고 친구인 이 사람은 안 했어요. 근데 친구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떠들어. 야, 이 미친 척하고 그냥 1,000만 원어치만 사놓으면, 이렇게 떠들었대요, 실제로. 그래갖고 30만 원이 갔을 때도 그분이 그냥 1,000만 원치만 사두나기로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말렸다는 거예요. 못 사게. 그 사람이 찾아와요. 최근에 이제 곧 옵니다. 그런 상품 하나 어디 없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분은 하나는 배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찾으면 대박이 날 거예요. 근데 저는 찾은 것 같아요. 이게 로커스하고 크레타가 될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느껴진 거예요. 사놓으신 분은 기분이 좋고 안 산 분들은 혹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판단은 스스로 잘 하시라는. 크레타가 XT.com의 MEXC의 엘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거래소에.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증권이 증권 거래소에 상장이 된 것처럼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네모칸 침대를 잠깐 보면 솔라나를 싸게 사놨다가 어느 가격에 팔았었을 때 62,500배를 벌었대. 네. 한국에 솔라나를 40원에 사신 분이 계시더라. 근데 솔라나가 저한테 안 왔어요. 솔라나 지금 얼마예요? 3만 원대 가요. 2, 3만 원대 가요. 40원에 사놨는데 2, 3만 원대 간다고 하면 그것도 잘한 건데, 솔라나가 30만 원일 때 팔았다. 그럼 뭐 이제 그분은 한국에 안 있어도 되잖아요. 그죠? 네.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플라스틱으로 잘 누울 수 있는 그런 물도 좀 있고 이런 데가 있고. 근데 이런 게 하나만 있냐? 아톰, 아발란체, 니오 프로토콜, 플로우 등등이 다 최하 166배에서 62,500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래에 나한테 어떤 기회가 올 수 있는 거? 솔직히 제 돼지 저금통이 있거든요. 돼지 저금통에 여러분 혹시 돼지 저금통에 얼마씩이나 넣어놔요? 전 혹시 몰라서 한 300만 원씩 넣어놓거든요. 돼지 저금통 안에. 뜯어서 은행 가면 은행 직원이 놀래. 이 돼지에서 이만큼이 나와요?
진짜 돼지보다 더 비싸. 근데 이게 5년 전에 300만 원을 더 놔도 올해 꺼낸 300만 원은 이게 뭐 300만 원 가치가 없어요. 현금이 그렇더라고. 그거를 더 큰 돼지로, 더 소로 막 이렇게 좀 키워놨으면 좋을 텐데 지나고 보니까 이거 잘못한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내 시간과 내 노력을 어디다 투자를 해야지? 이 생각을 지금도 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80이면 죽을 거니까. 죄송하지만 못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119가 와서 인공호흡에서 살려놓고 가버려. 걔네 일이 그거에 살려놓는 일. 죽지도 못한다니까요. 자, 이 멤버들만 보시면 우리 크레타가 괜찮다라는 걸 느껴요. 자, 크레타는 회사를 여러 군데 뒀어요. 여기 어디예요? 아랍에미리트, 일본, 유럽, 미국, 한국 이렇게 회사들을 여러 군데를 뒀어요. 근데 이들이 다 수익이 안 되면 어때요? 안 되겠죠. 에이치로 나카자토라는 일본인이에요. 일본인이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게임을 만들던 인물. 일렉트로닉 아츠나 캡콤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게임 업계에서는 어때요? 콘텐츠 업계에서는 가장 선두. 근데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블리자드라는 게임사를 인수했어요. 게임사를 윈도우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왜 인수를 했을까? 돈 되는 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얼마에 인수했냐면 82조인가에 인수했어요. 83조인가 2조. 환율 차이 때문에 계산하기 나름이죠. 인수를 해서 게임 산업에 직접적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블리자드사를 82, 3조나 주고 샀으면 책임자를 막중한 사람을 둬야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첫 번째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생각하는 분이 이분이 돼요. 이분이 크레타 팀에 합류를 했어요. 그러면 이분은 머릿속에 생각을 하겠죠. 마이크로소프트사로 가느냐? 크레타로 가느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나의 지금 연봉을 책임져. 크레타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책임져. 라고 생각하니까 크레타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같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명이라도 있나? 내가 지금 연봉이 2억인데 100만 원 주는 데를 가겠나? 안 가요. 이분이 오카모토 요시키를 연결을 했어요. 이분도 일본 분이에요. 한국에 있는 넥슨이나 넷마블이나 NC소프트를 연결하지 왜 이분을 연결했을까? 잘 보시면 알아요. 대한민국의 1위 기업인 넥슨은 연 매출 3조입니다. 연 매출 3조. 근데 일본의 2위인 세가는 연 매출이 7조예요. 이 세가는 대한민국 1, 2, 3, 4, 5위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게 일본의 2위예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이냐면 일본에서 몬스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을 만든 개발자예요. 이 개발자는 1년에 얼마를 버냐면 그 게임 하나로 2조를 벌어요. 현재. 벌어 썼다가 아니에요. 이분이 만든 게임은 과거 우리나라에 오락실이 많았습니다. 오락실. 거기에 갤러그도 많이 있었고 펀치 치는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도 이분이 만들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가는 컨텐츠들은 다 이들이 만든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분을 소개를 했는데 이분이 이 우리 크레타 플랫폼에서 쓰는 기축통화인 크레타 토큰을 사갔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2조를 버는 사람이 얼마를 더 벌으려고 토큰을 사갔을까?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데비디준, 아까 제가 얘기했죠. 2021년에 엑시인피니티에 투자를 해서 1조를 버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근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전 세계를 통틀어 웹3 플랫폼은 크레타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최고래요. 여기 강남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크레타가 최고래요. 믿겨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그 1조를 벌었을 때 수행했었던 그 팀들이 크레타의 게임이 런칭되면 합류해서 여기에 팀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크레타는 좀 달라지겠죠, 상황이. 이분은 누구냐면 러시아, 지금 전쟁 지역인 러시아의 가장 큰, 우리나라로 치면 넥슨처럼 큰 이노바라는 게임사의 오너예요. 그 이노바는 우리나라 뉴스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이노바, 제가 지금 얘기한 게 이노바예요. 자, 이분이에요. 블루사이드 러시아 최대 퍼블리셔 이노바와 킹덤 언더 파이어 2 퍼블리싱 계약. 리니지도 이분, 아이온도 대한민국 게임도 이분이 런칭을 해서 유럽이나 저쪽 러시아 쪽에 영업 활동을 이분이 했다는 거죠. 그러면 게임을 만들면 영업은 이분이 잘하겠죠. 당연히 잘하겠죠. 전 세계의 베테랑이니까. 자,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이에요. NC소프트, 대한민국 3대 게임사입니다. 러시아 이노바와 아이온 퍼블리싱 계약. 그러니까 역작들, 대한민국의 역작들도 다 이분이 런칭을 다 했던 거예요. 또 뉴스에 있어요. 위플게임즈, 이노바와 아이온 사이트를 러시아에 퍼블리싱 계약. 저분이 알렉산더 하르투얀이. 자, 이분이 크레타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렇게 수익이 높은 그 회사를 처분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근데 이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뭐냐면 크레타 팀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 첫 번째 블록체인 기술, 이들이 만들어왔던 게임들의 기술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엔진, 그리고 이들은 인품도 좋더라. 이런 것 때문에 일이 합류하는 거예요. 이게 미래 비전이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미래에는 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럼 이제 코인 전문가도 하나 있어야죠. 크레타 USA의 알벤 케인. 이분은 매틱이라는 그 토큰이 있어요. 레이어 2 프로젝트죠. 이더리움 밑에 붙어 있는 거. 매틱 폴리곤을 전 세계로 이 사람은 게임을 퍼블리싱 했다고 하면 이분은 토큰을 퍼블리싱한. 그러니까 전 세계의 마케팅을 이분이 한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팀에 들어오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못 뻔한 거죠. 이분이 합류해서 이미 창단 멤버예요. 코파운더. 여기 있는 윤석호 대표는 포트리스라는 게임을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포트리스는 53개국에 2,400만 명의 유저를 거느렸었던 게임으로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포트리스를 최근에 우리 크레타에서 런칭할 게임 하나를 새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게 포트리스 3예요. 그러면 포트리스 3에 우리 크레타 플랫폼에 런칭을 할 건데 포트리스 3의 캐릭터를 좀 사고 싶다 하시면 이거 안 사고 싶어요? 거봐요. 내리세요. 알려줘도 못 먹어. 알려줘. 지금 손 안에 다 쥐어줘도 있잖아요. 딴지대. 이거 들고 딴지대. 그런 사람 많아요. 개념이 뭔지 몰라요. 이 포트리스가 여기에 들어와서 그 캐릭터가 처음에 팔 때는 2만 원, 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갈 줄 몰라도 1억 이렇게 갈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2,400만 명이 돈 벌러 들어와서 그 캐릭터를 갖고자 하는 사람이 많을 때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삼각청자가 라면 끓여 먹을 정도로 많으면 삼각청자는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아주 희귀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자, 여기에 이분이 윤석구 대표가 슈퍼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한 7월, 8월경에 테스트를 하고 있나 봐요. 지금도 아마 많은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게임을 하는 애들 보면은 이렇게 헤드셋이라는 걸 이렇게 끼고 합니다. 엄마가 불러도 솔직히 들었어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엄마 안 들려 이거 껴가지고 그냥 웃기는 거예요. 요즘 애들이 지들끼리 얘기하고 이걸 그냥 게임을 켜놓고 애들은 있잖아요. 공부를 해요. 뭔 집중이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보이스톡을 우리는 전화통화하는 무대도 얘네들은 습관이 어떠냐면 카톡하고 채팅하고 인스타그램하고 뭐 페이스북하고 이런 것에 아주 습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이거 요금도 안 받아 무료야.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그냥 주구장창 밤새 떠드는 재미인 거예요. 그거 하나 만들면 돈 되지 않을까요? 그것을 포함한 블록체인 서비스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 근데 친구가 야 그거 이쁘다. 나한테 팔면 안 돼? 팔아요. 이 안에서 팔아요. 어떻게? 예전에는 어땠냐면 뭘 팔으라고 그러면 일단 아이템배로 가져가야 돼. 여기에 등록하고 여기다 올려놔야 얘가 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옆집에 가서 장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크레타 플랫폼은 어떠냐면 이 안에서 즉시 그냥 갔다가 떨구면 가버려요. 근데 한국 사람끼리는 그렇게 하지만 글로벌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가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여기는 한국말로 하면 러시아 말로 가버려요. 러시아 말로 하면 한국말로 와버리고 한국말로 하면 영어로 가버려요. 그 서비스가 여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러면 외부로 가져가지도 않고 유실될 염려도 없고 이 안에서 거래가 다 이루어지죠. 그잖아요. 이거 쓸까요? 안 쓸까요? 뭐 질문 이렇게 쉬운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근데 탈중앙화 돼가지고 어떠냐면 이 데이터는 탈취가 불가능하고 중간에 유실될 염려가 없고 불가능하고 과거에는 내가 여기 로그인해서 내 개인정보를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외부로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주는데도 내 개인정보를 다 감추고도 줄 수 있어요. 내 개인정보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비싼 거냐. 제가 쿠팡에 오늘 결제를 하나 했는데요. 거기에는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 카드번호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 개인정보를 누구한테 줘야만 아이템을 거래한다고 해봐요. 불안해서 못합니다. 근데 블록체인화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필요한 정보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줘도 돼. 그러면 세상은 어때요? 일이 오게 된다. 일이 오게 된다. 그러면 여기 와서 거래를 하려고 했더니 뭐가 필요해요? 크레타가 필요해요. 여기 와서 거래를 했더니 서로 신뢰 기반이 구축이 돼 있고 내 아이템도 잃어버릴 일이 없어. 그럼 일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분이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제 베타 테스트를 좀 있으면 진행을 해보겠대요. 이런 것들이 킬러 앱이에요. 하나가 장착되면 유저가 그것 때문에 타고 들어오겠죠. 여기에 다이버스의 이현구 부사장님의 이분은 아까 보여드렸던 게임 엔진을 잘 만드는 전 세계의 베테랑 25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분이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몇 명 있다고요? 25명 중에 1위도 여기 와 있어요. 근데 말은 못해요. 네. 그것은 금기사항이에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장주영 PD인데 리니지 만든 장군은 이분이에요. 리니지. 게임을 안 했어도 들어본 건 있잖아요. 아이온이라든지 리니지라든지 배틀필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분이 수익 프로그램도 리니지에서 직접 NC소프트에서 기획했던 분이 크레타에 왔어요. 자,
느낌이 어때요? 여기서 단일 화폐를 쓰는데 여기가 만약에 문화상품권도 쓰고 원화도 쓰고 달러도 쓰고 엔화도 써. 그러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서는 크레타 토큰만 써야 돼. 근데 그 크레타 토큰을 내가 먼저 많이 확보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자, 이 인물들이 이 크레타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게임과 공간을 한번 볼게요. 자, 미래에는 이런 가상부동산이 인기가 될 거래요.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면 빨리 농사 지세요. 안 믿기면. 느낌이 어떠냐면 강남 땅이 저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다 샀죠. 그잖아요. 이게 오를 줄 알았으면 지금 여러분 이러고 안 있죠. 그런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 믿기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메타버스 월드에 이런 인물이 들어와요. 이 여자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하나 또 나와야지. 이 여자. 아이, 너. 아이, 진짜 예쁘지 않아요? 팔등시네. 네. 얘네들이 이제 이 메타버스 월드에 와요. 그래서 이쪽에 가면은 전자상가가 있고, 이쪽에 가면은 영화관이 있고, 이쪽에 가면 회의장이 있고,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냥 영상 처리를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디가 들어와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기 들어갈 날이 오겠죠, 모두가. 이거는 유저들이 못 보는 아니에요. 이건 개발자들 둘이.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 코카콜라가 자기 전시관을 하나 연다. 그러면 코카콜라 관련자들은 일일이 다 들어옵니다. 이쪽에 아리아나 그란데 하나의 관이 하나 생긴다. 다 들어오겠죠. 그 팬들은. 이렇게 우리 월드가 가치가 있는 그런 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게임도 합니다. 자, 얘가 하나를 이렇게 잡았어요. 픽 쓰러지죠. 네. 잡았으면 얘는 뭘 해야 돼요?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적군을 많이 잡으면 어때요? 금 한 덩어리가 떨어진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메타버스 월드에서 다운타운 거리로 타고 내려와서 여기는 전쟁 지역이라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메타버스 월드에서. 모든 게임들하고 모든 시장이 다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 땅에 가치가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자,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싸우지만요. 이게 자동차가 여기 지금 엔진 붙어 있잖아요. 이걸 타고 날아다니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도 가능해요. 이 게임들이 지금 계속 출시가 될 거예요. 붙어서. 이거보다 더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이런 게임이 여기에 런칭을 해서 내가 가가지고 어렵지도 않겠네. 마우스 해가지고 딱 쐈더니 나한테 금이 떨어진다면 그 금이 뭐야? 크레타다라는. 네. 그렇게 게임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근데 최근에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게임 하나를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크레타를 익혀서 내보내면 어떨까? 그러면 게임사는 너무 많아요. 대한민국에도 200개가 넘어요. 일본에도 어마어마하고요. 미국에도 어마어마합니다. 1위가 게임사는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일본이에요. 우리는 5위나 6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게임들이 크레타를 입혀서
이 안에서 플랫폼에 유저들이 많으면 해보겠다. 그러면 아까 포트리스 유저가 2,400만 명이 만약에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게임 만들면 어디로 가져가고 싶어요? 여기다 런칭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상품을 잘 만들면 팔으려면 백화점에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는 백화점과 같은 게임 관련한 플랫폼이다. 거래 관련한 플랫폼이다. 여기는 NFT 관련한 플랫폼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크레타예요. 그러면 그들도 이런 생각을 하겠죠. 굳이 내가 크레타를 써야 돼? 내 토큰을 써야지. 욕심을 내겠죠. 근데 블록체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더리움 위에. 그러면 이더리움 위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야. 너무 수수료도 비싸. 근데 여기는 안 그래. 그러면 이들이 생각을 하겠죠. 내 욕심 좀 접어놓고 내가 1조를 벌으면 5천억씩 나눠갖자 해도 큰 돈인데 1조가 아니라 이거 뭐 수천만 원 벌어가지고 나누려니까 감당이 안 돼. 그런 애들은 오라는 거예요. 일로. 크레타를 입혀서 이 유저들을 함께 쓰자는 거예요. 우리 플랫폼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획이 너무 잘 돼 있다. 우리가 만든 게임만 런칭을 하면 한계가 있는데 남들이 만든 것도 올릴 수 있고 남들이 만든 디자인한 캐릭터들도 여기서 판매가 가능하고 그러면 이 주변에는 수없이 많은 어때요? 카페 같은 게 생기겠죠. 이 안에. 그게 슈퍼클럽이에요. 그래서 자기네 이제 서든어택 유저들을 다 모아요. 리니지 유저들을 다 모아요. 자동차 유저들, 목공 유저들, 인테리어 유저들 다 모아요. 이 안에 다 들어옵니다. 다음 카페 같은 그 노래 이런 음악 듣는 카페 이 안에 다 생겨요. 근데 내가 음악 듣는 카페를 만들었는데 유저가 한 2,000명 됐어. 근데 블록체인 상에 이 유저를 거래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내 회사를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슈퍼클럽이에요. 지금 다음에서 카페지기들이 유저를 다람쥐 카페를 많이 유저를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다람쥐 용품을 팔아서 수익을 벌어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카페지기를 팔아요. 그것도 사기가 없이 블록체인 상에 판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모임을 가질 때 밴드에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러브 스쿨 이런 데서 친구들 모임도 그 개최를 했었고 카페들도 만들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사라졌죠? 얘가 우세를 할 거다는 밴드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다. 밴드에서는 내 아이템을 거래는 못 하잖아요. 그죠? 카카오는 어때요? 선물하기 같은 기능이 있죠? 이 안에 다 붙습니다. 카카오가 하는 기능 다 붙어요. 결제 시스템까지. 그러면 카카오도 위험하지 않을까? 카카오는 블록체인을 입히지 않았어. 이번에 증명됐잖아요. 판교에 데이터 센터 불러가지고 카카오 정지됐었잖아요. 근데 얘는 정지가 없어. 어떻게? 데이터를 각 노드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불나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거대한 아이템 하나가 생겨나는데 이게 로블록스를 능가하지 않을까? 게임 플랫폼 스팀이라는 10억 명이 유저가 있는 스팀 플랫폼을 능가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공룡 기업이 어디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뭐 네이버 이런 것처럼 이게 다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얘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기술력이 좋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멤버력이 그 맨파워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네가 미래 사업에 맞춰져 있는 블록체인을 다 응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좋다는 거예요. 유저가 여기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결국엔 플랫폼은 유저가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용 유저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도 제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가 우리 크레타의 프로젝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멤버들만 봐도 이 멤버들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느냐?
레이지로 나카자토한테 줌으로 우리 크레타 유저들 투자자들이 있는데 줌으로 불러드렸어요. 불러가지고 이 크레타 유저들한테 제가 인사를 시켰단 말이에요. 어디 있을 겁니다. 한번 볼게요. 르이 나카조토 씨는 현재 크레타에서 그 치프 크리에이티브 오피서라고 지금 저희 CRI라고 하는 the community. So it's different from just a game service platform. 네, 저희가 이제 뭐 그냥 소위 말하는 게임 서비스 플랫폼하고 저희가 이제 제일 차별점이라고 얘기를 We've Well, just 이분을 제가 불러가지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우리 크레타의 장점은 무엇이냐? 우리 크레타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 등등 이렇게 다 브리핑을 한 거죠. 자, 여기 이제 알렉산드 아르투냔도 있네요. 네, 시작할까요? 네, 이 정도 소리로 하면은 잘 들리실까요? 네네. 처음부터 게임 개발에서부터 개발 관리, 그 다음에 개발 관도까지 하면은 그런 처음부터 이제 그 CEO가 되는 가지 전 여기 게임의 이제 과정을 다 알렉산더 지나서 하루키 이제 CEO, 그 이노바의 CEO가 됐고요. 그래서 그 6년 전부터 이제 그 이노바의 이제 CEO로 어떻게 도에 생겼어요. So when was the year that the Innova was first established? Yeah, it was 2006. 원래는 2006년도에 설립된 회사였고요. 아, 네. 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제가 다 리얼이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皆さんこんにちは、クレタグループ、チーフクリエイティブオフィサーの、中里と申します。本日はお忙しい中、たくさんの方にお集まりいただき、大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日頃は、クレタを 크레타 로고 옆에 서서, 이게 크레타 재팬이에요, 일본. 서서 우리한테 메시지를 보내는데 크레타라는 용어를 이분이 직접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갖다가 이분을 명성만 갖다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아예 개발 사무실을 꾸려서 우리 크레타의 솔루션들을 제공하려고 기술 업데이트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드바이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그들하고 줌으로 연결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그런 코인 보셨어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분들을 다 불렀어요, 줌으로. 그래서 우리 프로젝트가 얼마나 리얼한지, 진짜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를 투자자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에서 코인 토큰 하면 다 사기로 생각해. 왜 그랬을까요? 왜 사기로 생각을 했을까요? 경험치상 다 사기였어요. 첫째, 이유를 따져보면 코인을 팔아먹고 상장시켜놓고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살 사람이 없으니까 팔기는 주구장창 팔았는데 살 사람이 없으니까 내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이 생태계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코인 개발팀, 그러니까 블록체인 개발팀의 연구소장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한 군데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은 척하고 오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신용불량은 아니냐. 그러면 다 신용불량이에요. 그럼 사정을 얘기해줘. 사정 들을 것도 없어요. 당신은 신용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신용불량이라는 건 못 믿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또 물어봐요. 다른 거. 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려고 하느냐. 그냥 제가 아는 이렇게 지인들이 있는데 이걸 토큰을 만들어주면 판다고 그러는데, 그럼 판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더 판대.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판대. 그 다음에 다 팔았잖냐. 그게 뭐예요? 더 팔 데가 없는 거예요. 살 사람도 없고. 생태계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사용할. 어떤 데는 그래요. 만들어주시면 저희는 쇼핑몰을 만들 거예요. 쇼핑몰 11번가도 있고 지마켓, 옥션, 쿠팡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를 해요. 폐쇄물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거기서 수당을 나눠줄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코인들이 수두룩하죠. 이야기는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어드바이저들 아니면 생산 과정을 아니면 어떤 생산에서 수익성 있는 건 단 한 가지도 못 느꼈어요. 지금 여기서 수익성 못 느끼셨다라면 여러분 정말 이 IT는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프로젝트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요. 저는 기술이 좋다고도 하지만 기술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니 핸드폰 시장도 보면 삼성폰, 옛날에 노키아 폰도 있었어요. 화웨이 폰도 있고 근데 없어지더라는 거야. 왜 없어지냐? 큰 파도가 오면 물결을 계속 올라타야 되는데 못하면 수장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해 그 시장을 못 읽는 분들 같으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우리 프로젝트는 정말 인류에 남을 프로젝트 같다. 근데 여기 YGG 오너인 그 개미디전도 어디 것들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들을 다 봐도 크레타만한 곳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가진 분들이 투자를 유치해 주고 있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힘든 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상대가 이 마케팅하는 상대들. 이분들은 아니 오늘 하루 놀았더니 출근 수당을 줘. 오늘 하루 놀았더니 1% 이자가 나와. 이런 것만 찾아. 근데 그 회사가 없다고 해요. 그런 회사가.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3개월은 하겠죠. 4개월은 하겠죠. 우리는 그냥 단순 투자예요. 이 기업이, 이 브랜드 가치가, 이 토큰이 사용되어질 때쯤 되면 생각한다니까. 비트코인 60원일 때 샀어야 해. 똑같다니까. 우리 크레타 60원이에요? 그거보다도 싸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저도 거의 뭐 이쪽 블록체인 쪽 업무를 하면서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못 만들어요.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달라붙지도 않아요. 그냥 브랜드만 주고 1억 받고 어드바이저 비용 챙겨서 떠나죠. 이들처럼 이렇게 일하는 그런 회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블록스가 2003년에 다이나블록스로 성장을 해서 로블록스로 2006년도에 바꾸고 2013년도경에 개발자 2명 중에 하나가 죽고 2016년, 17년 성장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2019년도부터 급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연매출 2조, 아니 순수익이 2조 4천억 정도 됩니다. 1년에. 근데 우리는 저렇게 긴 시간이 걸리진 않아요. 왜? 그들이 하는 걸 다 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비전 있는 그런 일들이 빚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끝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줌에 들어오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